저는 아싸.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43억 7천만 내가 원이었죠. 드디어 로또에 그런데 당첨됐다. 제가 진짜 놀란 건 당첨금이 아니었습니다. 이 번호를 알려준 사람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꾸며낸 기억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밝혀지는 어머니가 그 번호를 알려주신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저는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2021년 6월 3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어머니는 담담하셨어요. 괜찮다. 나 충분히 살았어. 너희들 다 키워놨잖아. 저는 장남입니다. 밑으로 동생이 둘 더 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일찍 여의시고 혼자 우리 셋을 키우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셨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30년을 한결같이 너희들 대학만 보내면 내 소원 없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모르핀을 맞아도 소용없었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신음하셨고 저는 옆에서 손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승우야, 내 엄마가 죽으면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엄마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아니다. 진짜야. 엄마가 꿈에라도 나타날게. 그러니까 꿈 잘 기억해둬. 그게 어머니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한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3일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오전 4시 32분. 어머니가 평생 일어나시던 시간에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9일째 되는 날 밤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범한 꿈이 아니었어요. 어떤 꿈이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꿈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게 나중에 로또 번호만 알려주신 게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은 아직 모르십니다. 계속 보세요. 어머니 49제를 지낸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눈을 떴는데 어머니가 제 침대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꿈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 생생했어요. 어머니 목소리, 어머니 향수 냄새, 어머니 따뜻한 손길 다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래 승우야, 엄마야.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아프시기 전 그 밝은 미소로 엄마 안 아파? 응, 이제 안 아파. 여기는 아픈 게 없어. 저는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꿈인 줄 알면서도 너무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승우야, 엄마 말 잘 들어. 응, 엄마가 숫자를 알려줄 거야. 꼭 기억해. 그리고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7, 14, 23, 31, 39, 42. 이게 뭐야, 엄마? 모르겠으면 그냥 믿고 해봐. 다음 주 토요일에. 알았지? 응, 근데 엄마. 그리고 승우야.
이 번호로 당첨되면 엄마가 부탁 하나만 들어줘. 무슨 부탁인데?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건 당첨되고 나서 얘기할게. 그때 엄마가 다시 꿈에 나타날 거야. 엄마, 가지 마. 승호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사랑한다, 아들. 그리고 어머니는 빗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기.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2분.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메모장을 꺼내 숫자를 적었습니다. 7, 14, 23, 31, 39, 42. 이게 대체 뭐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숫자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다음 날 아침 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어제 엄마 꿈 꿨는데, 그런데 둘째 동생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형, 나도 어젯밤에 엄마 꿈 꿨어. 뭐? 엄마가 나한테도 숫자를.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동생도 같은 꿈을 꿨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계속 보세요. 둘째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엄마가 나한테도 숫자 알려줬어. 무슨 숫자? 7, 14, 23.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야, 그거 끝까지 말해봐. 31, 39, 42. 똑같았습니다. 동생과 제가 같은 날 밤 같은 시간에 똑같은 꿈을 꾼 겁니다. 형, 이거 진짜 이상한데? 우리는 급하게 막내 지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너 어젯밤에 엄마 꿈 안 꿨어? 어떻게 알았어? 막내도 같은 꿈을 꿨습니다. 우리 삼남매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어머니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숫자 6개를 들은 겁니다.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민수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번 주 토요일이 로또 추첨일이야. 로또? 엄마가 토요일이라고 했잖아.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하셨어요. 설마 이게 로또 번호?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형, 사보자. 진짜 이상한데 이거? 그래도 로또는 좀. 저는 원래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입니다. 로또? 복권? 그런 거 사본 적도 없었어요.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야.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고. 그런데 지수가 말했습니다. 오빠, 근데 우리 삼남매가 같은 꿈 꿀 확률은 얼마야? 그것도 돌아가신 엄마 꿈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숫자로. 그것도 그렇네. 결국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로또를 사기로. 토요일 2021년 7월 24일 저는 집 앞 편의점에 갔습니다. 로또 한 장 주세요. 생전 처음 사보는 로또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동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번호를 찍었습니다. 7, 14, 23, 31, 39, 42. 5,000원입니다. 로또를 받아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추첨 방송을 켰습니다. 오후 8시 35분 제972회 로또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 7번, 두 번째 번호 14번, 세 번째 번호 23번.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번째 번호 31번, 다섯 번째 번호 39번, 여섯 번째 번호 42번. 6개가 전부 다 맞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동생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당첨됐어. 뭐? 1등이야. 1등.
전화기 너머로 동생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삼남매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당첨금은 4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말씀하셨어요. 당첨되면 부탁이 하나 있다고. 그 부탁이 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어머니가 다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신 말씀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계속 보세요. 당첨 확인 다음 날 저는 복권 본사에 갔습니다. 신분증하고 복권 가져오셨죠? 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복권을 스캔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 맞으십니다. 그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진짜구나, 진짜 당첨됐구나. 세금 떼고 나면 31억 정도 받으시게 됩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3일 뒤 제 통장에 31억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숫자였어요. 저는 월급 300만 원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갑자기 31억의 주인이 된 겁니다. 여기서 현실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기뻤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회사도 때려치우고, 온갖 상상을 했죠. 그런데 점점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 번호를 알려주신 걸까? 그냥 자식들 잘 살라고?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꿈에서 하신 말씀. 당첨되면 부탁이 하나 있다. 그 부탁이 뭘까?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첨되고 정확히 일주일 뒤, 또다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하셨어요. 승호야, 엄마 당첨됐어. 알아. 엄마가 시킨 대로 했구나. 잘했어. 근데 엄마 부탁이 뭔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승호야, 엄마가 이 번호 알려준 건 너희들 잘 살라고만 준 게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호야, 어머니 병원비 기억나니? 응. 어머니 마지막 6개월 병원비가 엄청났습니다. 항암 치료, 입원비, 약값 거의 8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삼남매는 그 돈을 제대로 못 모았습니다. 결국 어머니 친구분이 빌려주셨어요. 박순자 이모 기억하지? 응. 어머니 30년 지기 친구셨습니다. 순자가 자기 노후 자금 다 털어서 엄마 병원비 댔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돈 갚아야 돼. 맞아.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뭔데? 순자가 지금 말기암이야. 뭐? 엄마랑 똑같은 병이야. 췌장암 사기. 한 달 전에 진단받았대.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있어. 승호야, 엄마가 너희한테 이 돈 준 이유는 순자 치료비 대주라고 준 거야.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엄마는 순자한테 너무 미안해. 자기 노후 다 털어서 날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 엄마는 죽고 순자만 가난해진 거잖아. 엄마, 승호야, 제발 그 돈으로 순자 살려줘. 그게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약속해줘. 알았어, 엄마.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빗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순자 이모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이모님은 어머니 꿈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모님이 하신 말씀이 승호야 사실은 말이야.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계속 보세요. 이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모, 저 승호예요. 승호야. 이모님 목소리가 많이 약하셨어요. 이모, 제가 갈게요. 할 말이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이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이모님은 정말 많이 야위셨어요. 어머니 마지막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승호야, 왔구나. 이모,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모, 이게 뭐니? 어머니 병원비요. 8천만 원. 그리고 이모 치료비로 3억 드릴게요. 이모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뭐? 승호야, 너 이 돈 어디서? 로또 당첨됐어요. 로또? 그리고 저는 어머니 꿈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 역시 순이는 죽어서도 날 걱정했구나. 그리고 이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승호야, 사실은 말이야. 네. 그 로또 번호. 우연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님이 방 안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서랍 열어봐.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거 내 엄마 거야.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7, 14, 23, 31, 39, 42. 이게 대체? 이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나한테 그 수첩을 줬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 순자야, 내가 죽으면 이 숫자로 로또 한번 사봐. 혹시 모르잖아. 나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 내 엄마가 원래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이잖아.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농담이 아니었던 거야. 이모님이 수첩을 넘기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어머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만약 정말 죽으면 이 번호로 로또 한번 사봐. 만약 당첨되면 내 병원비 쓰고 나머지는 내 자식들 나눠줘. 미안해, 친구야. 내 돈 다 쓰게 만들어서 나는 너무 무능한 친구였어.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 것 같아. 내 엄마는 항상 내가 아프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번호를 준비해 둔 거지. 자기 자식들한테 직접 주면 너희가 안 믿을 거 알고 꿈으로 알려준 거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부터 모든 걸 계획하신 겁니다. 친구를 살리고 자식들도 도와주고 심지어 꿈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근데 이모, 응? 이 번호는 대체 어떻게? 이모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어쩌면 내 엄마가 정말로 미래를 본 건지도 모르지. 아니면 이모님이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하늘이 착한 사람한테 기적을 준 건지도 모르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첩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3억을 박순자 이모님께 드렸습니다. 이모님은 그 돈으로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3개월 뒤 제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호 씨, 어머님 친구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네. 항암 치료가 잘 듣고 있습니다. 완치는 장담 못하지만 적어도 2, 3년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모님은 안색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승호야, 이모, 정말 좋아지셨네요. 그래, 내 엄마가 날 살린 거야. 이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승호야, 고마워. 너희 엄마 친구로 살아서 정말 행복했어.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모 살아날 것 같아요.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모든 게 엄마 계획이었죠?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감동 포인트. 어머니는 죽음 앞에서도 친구를 먼저 생각하셨고 자식들이 그 친구를 돕게 만들어서 우리가 평생 좋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돈만 준 게 아니었어요. 삶의 의미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빗속에서 저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승호야, 잘했어. 엄마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 이제 엄마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 엄마, 가지 마. 승호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힘들 때마다 하늘 올려다봐. 엄마가 거기서 너 보고 있을게.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속삭이셨어요.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 나도 사랑해요. 어머니는 빗속으로 사라지셨고 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게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박순자 이모님은 항암 치료를 계속하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거의 완치 단계래요. 저는 남은 돈으로 작은 떡볶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하시던 그 일을요. 가게 이름은 순인의 떡볶이입니다. 가게 한쪽에는 어머니 사진을 걸어뒀어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이분이 어머님이세요? 네, 우리 엄마예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어머니께 인사합니다. 엄마,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믿습니다.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로또 당첨? 꿈에서 본 번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게 진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께 잘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보내세요. 엄마 사랑해. 아빠 고마워. 그 한마디가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한테는 43억보다 더 큰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 부모님께 보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